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자, 오늘은 키왕적 물건 해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떤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놀아볼까요? 볼까요? 이렇게 자, 조금 더 이뻐진 느낌 나지 않으세요? 뭔가 질서 정돈한 며칠 전에 이제 보여드릴 때는 이 부동산 물건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부동산 소식. 그죠? 며칠 전에는 이게 없었고, 요 이제 세 개가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아, 최근에는 이제 그 오픈을 언제 하느냐. 내가 이제 물건을 사이트를 들어왔는데, 물건을 볼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정리가 돼가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폰트도 제가 이제 13포인트로 조금 제가 노안입니다. 또는 그 경매라는 사이트를 보다 보면은 사실 마치 그 고시 공부하듯이 어떤 책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눈도 나쁘고 저 같아도 이제 요즘에는 12포인트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폰트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키워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제 시선이 보기 편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지금 보면은 폰트들 하나하나를 키워놨습니다. 널널하게 좀 보게끔.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옛날에 다른 회사 사이트들 보면은 눈이 굉장히 침침해서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자, 오늘은 지금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 최고 매각가 10월 18일 수요일이죠. 최고 매각가가 보니까 광주에 있는 그럴듯한 건물이죠. 250억짜리를 140억 7,900이 나온 것을 한 7천만 원 써서 이제 단독응찰로 가져갔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줍는 거죠. 워낙에 큰 건물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고, 요거는 제가 물건을 아까 봤는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권리상 뭐 복잡한 것도 없고, 다만 이제 해결해야 될 유치권 부분. 그죠? 이런 건물 딱 되면 유치권 문제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언급이 되고, 또 작업 들어오죠. 그러나, 이런 거는 일부 유치권을 주장하면 그 일부는 이제 소송과 법적인 대처로 하고 나머지 조치해 나가면서 명도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형사권으로도 이제 많이 비화가 되죠. 이런 건물에 유치권이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초창기에? 지금 이 건물이 전체가 보니까 한 회사 소유인데 과연 유치권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광주에서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잠깐만. 소리를 좀 죽일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고양시 근린공원이 있는데, 고양시 근린공원은 지금 보시면은, 이건 정말 많이 높은 가격에 팔렸네요. 4억짜리가 2억인데 이거를 낙찰을 31억에 땄네요. 낙찰을 31억. 이거가 지금 궁금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영천시 아파트 19세대 궁금한 거 아니고 지금 이번에 궁금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천시 농지 2,100만 원이 200대 있는데 360에 사갔던 사례. 제가 이제 요거는 그 당시에는 안 보고 그냥 뭘 간단한 거 뭘 하나 해드릴까 라고 하면서도 이거 할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때마침 이제 곽 실장이 옆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농지인데 이제 한번 볼게요. 뭔 농지가 이렇게 300이냐 싸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사진만 딱 봐도 2,100만 원이 240만 원 되어 있다. 152평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얼핏 봐도 구분은 농지죠. 구분은 종별은 농지인데 농지 치고는 뭔가 이렇게 그림이 묘가 되게 많아. 묘가. 그 다음에 여기가 본권으로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데 딱 봐도 맹지죠. 그리고 이제 600만 원에 이제 불허가 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500, 300, 200 됐다가 낙찰을 한 명이 받았네요. 어제. 그죠? 그리고 이제 월폴이 152평 제곱미터당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평은 3.3 제곱미터죠. 3.3 제곱미터죠. 한 평이 3.3이니까 제곱미터가 4만 원이니까 최하 3만 원만 곱해도 3배로 곱해도 12만 원이 되겠다. 12만 6천 원. 평당 12만 6천 원짜리네요. 그러면 이제 150평 정도로 보면은 이제 아마 이게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 가격은 이런 형태로 책정이 된 건데 현황상 묘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크밸리 CC 서쪽 인근의 순수 농촌 지역이고 차량 출입 불가.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 일단 차량 출입 불가 그러면은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우선은 이게 분명하게 차량 출입이 가능한 어떤 현황이 뭔가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별로 가치 없는 땅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반사정 불편시됨, 그 다음에 왕경사. 여기 있는 부정형이라는 건 얘기가 뭐냐면 긍정형 반대 이런 게 아니고 땅 모양이 정해진 형태가 아니다. 정해진 형태가 아니다는 얘기죠. 부정형이죠. 형이 요거구나. 예, 그죠. 정해진 형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닌 그냥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부정형 뭐라고요? 부정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와 함께 다수의 분묘가 소재해서 일단의 묘지로 사용되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맹지다. 맹지는 말 그대로 맹지는 사면 안 되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맹지는 단점 중에 하나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빌라로 봤을 때 빌라가 있는데 집에 좀 물이 좀 셉니다. 이런 건 수리가 돼요. 땅이 맹지다 그러면 수리가 되는 거긴 되긴 되죠. 인근에 땅을 매입을 해야 돼. 추가 매입. 그래서 맹지는 빌라가 물 샌다라고 하는 그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의 단점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묘지에 맹지에 불편해 이거 안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작은 돈이 200만 원이니까 홀려진다. 이거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로또마트시 영화를 보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막 이렇게 사이트를 이렇게 요거를 할까 말까? 잠깐만요. 이런 거. 이걸 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어때요? 마우스가 펜툴을 들고 마우스까지 같이 들었더니 왔다 갔다 했네 봅니다. 이렇게 묘죠. 이렇게 묘가 맞네. 그죠? 여기도 묘도 잘 지어졌네요. 잘 지어진 묘다. 여기가 본권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부정형 이렇게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이쁘잖아 이게,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게 묘죠. 이렇게 묘가 이렇게 하나, 둘, 뭐 셋, 넷, 뭐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묘가 있어서 우선은 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우선 드는 거죠. 예. 잠깐만요. 오늘은 배치를 와콤 태블릿 PC 옆에 하고 마우스 옆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곤란한 게 있어요. 이게 폼이 안 납니다, 진짜로. 배치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손목이. 책상도 좀 넓어야 되고. 자, 이런 형태로 보여진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당연히 저 같아도 사지 않죠. 근데 이제 몇 가지에 있어서 아까 이제 그 재미로 곽 실장이 이제 궁금해했던 것이 뭐냐면 이 묘 부분을 땅을 샀어요. 싸게 3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360만 원 주고 여기 있죠. 36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이게 이제 이 땅을 지상권이 되잖아요. 이 지상권을 뭐라고 하죠?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땅을 사서 지료를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료. 그래서 지료는 받을 수 있어. 땅이 우리 거니까 당연히 묘주인에게 땅세 좀 받으려고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시도를 했는데 1번 지료입니다. 1번 논점은 지료인데 땅을 이제 지료를 청구해. 그러면은 효도하는 자식들은 청구를 해서 받아줘서 그래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 땅을 좀 쓰게 하시오라고 하는 놈도 있겠지만 야,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료가 청구가 되면 나중에 이제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면은 안 낼 경우에는 이제 재판을 하면 승소는 나오죠. 그러나 이 승소를 집행할 수 있는 거가 원래는 이제 건물이죠. 건물로 보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 토지의 사용료가 체납이 되면은 그걸로 건물 주인의 이 건물에 압류를 해서 건물을 경매를 치는 스토리인데 이거는 묘의 주인이 그 묘의 후손이 지료를 내야 될 법적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료가 체납됐을 때 이 묘에 대한 묘 주인 죽은 사람한테 돈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묘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이 묘에도 지상권이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상권이 소멸되게끔 할 수 있거든요. 지료가 체납이 되면 지상권이 소멸됩니다. 지료가 체납되면 지료 체납이 되면 지상권이 소멸되는데 그러면 소멸을 시킨 연후에 이 묘를 철거할 수 있겠냐? 또 철거할 수가 없죠. 우리 이런 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거가 임의로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근거 없이 여기서 법적 근거라는 건 뭐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 없이 임의로 포크레인으로 밀었다가는 형사처벌 받죠. 형사처벌. 후손하고의 어떤 민사소송의 문제는 별거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료로 공격을 하기에는 후손이 굉장히 효순한 자식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료 공격을 기대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어리석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찌됐든 360만 원에 사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곽 시장이 360에 사가지고, 여기가 어차피 2천짜리니까, 2천짜리를 300에 샀으니까, 후손한테 1,000만 원이라도 팔면은 좋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1,000만 원에 안 사면, 묘를 중심으로, 이렇게 펜스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게 다 농담이에요. 괜히 곽 시장이 뭐 불효한 자식이 된 게 아니고 관점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우스개를 주고받은 내용인데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를 이 땅 2천만 원짜리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300만 원 돼도 안 사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물론 낙찰자가 후손일 수도 있다. 지금 진짜 후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 찾아 들어가면 등기를 봐야 되고 뭐 여기에 지금 보면 낙찰자 이름 전 땡땡으로 돼 있는데 여기 채무자는 임순자잖아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런 작은 돈에도 넘어가는 데인데 1,000만 원을 주고 사겠냐 이 땅을 그럴 리가 없을 거다. 물론 살 수는 있으나 승률은 반반이다. 그러면 승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360, 400 정도 던지는 게 어떠냐 라는 말이 또 이제 나올 법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펜스를 쳤을 때 펜스를 치면 펜스 치는 비용만 해도 150평 둘르려면 그 돈만 해도 300만 원 넘어요. 400만 원도 넘습니다. 150평을 둘르려면. 그러니까 360에 펜스 둘르는 비용을 대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펜스를 쳐놓으면 이건 대번에 이제 민사소송 대상이 돼버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통행을 금지했던 교통방해는 안 될 것이죠. 왜냐하면 교통방해는 도로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묘에 못 들어가게 하는 행위는 교통방해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의토지 이용권이라든가 통행권 또는 이제 이게 후손의 어떤 그 제사 이런 걸 방해했다는 것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돈 몇 푼 벌자고 승률이 반반인데다가 펜스 쳐가면서 악덕이라는 소리 들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될 가능성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후손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묘 관리 잘 안 합니다. 이런 거 물론 지금 현재 이게 그림을 잘 보면 잘 닦아놓고 잘 정리됐지만 지금 상태는 사진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2천만 원이 분묘의 토지가 이렇게 나와서 경매당할 때까지 있다 그러면 후손이 하나거나 둘이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치료로 받아서 땡겨볼까라는 거 좀 받기 철거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두 번째 이거를 사가지고 360에 사서 1000이나 500이나 이렇게 싸게 팔아치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승률이 반반이다. 이 임순자 씨를 찾아가야 되겠죠. 임순자를 찾아서 한번 이런 게 다시 사가시는 게 어때요? 라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 투자 대비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60만 원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도 2천짜리를 300에 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걸로 아까 위에 말한 여러 가지 승률의 이제 반반인 부분에 인내해 가면서 한번 처리해보는 호기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하기를 작년에 옥션 넷미인에서 어떤 분이 초보자죠. 총 투입금이 180만 원이 안 돼서 1년에 21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빌라를 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360만 원이 작다라는 것은 작으니까 여러 가지 모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견해가 지금 내지 않았냐. 금방 그 생각을. 자, 그렇다면은 빌라를 경기도 쪽에 180만 원 주고 연 210만 원을 받는 그런 빌라를 하나 사면 첫 번째 시세 상승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210만 원을 연 수입으로 받으니까 초기 투자비 180만 원이 소멸되니까 2년째부터는 그냥 들어오는 돈마다 다 나의 큰 수입이다. 들어간 돈 없이. 그런데 이런 산골에 꼴짝에 이렇게 맹지에 교통 불편에 묘 있는 데 가서 여러 가지의 모험, 펜스 치고 치료 소송하고 치료 협상해보고 이렇게 법정지상권 철거 소송도 한번 해보고 취소 소송 해보고 이런 모험이 들 만큼의 작은 돈이 아니다. 오히려 360이면 빌라를 두 채 산다 라는 얘기를 웃으면서 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360이 작으니까 한번 시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이거가 바로 지분 경매에 꽂혔을 때 얘기다. 묘한 모험과 묘한 스릴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뭔가가 대박이 있을 것 같아. 마치 강원랜드 카지노 가가지고 한번 땡기면 돈이 나올 것 같아. 그런 심리가 지분 경매하고 이런 어떤 치료 이런 거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왜 180만 원을 가지고 210만 원을 벌 수 있는 집을 놔두고 왜 그 짓을 하겠냐.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이유는 뭐냐? 이유는 바로 일회독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일회독은 뭐냐? A라는 곳에서 다른 생산품이 있는데 B라는 곳에서 비싸게 살지 않죠. 어떤 사람이 B라는 곳에서는 생선이 10,000원인데 A라는 곳에서는 15,000원이야. 15,000원. 그러면 이 사람은 15,000원인데 가서 사요? 10,000원인데 가서 사요?
당연히 10,000원짜리를 사야지.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15,000원인데 가서 산다. 똑같은 품질이라고 봐도. 이유가 뭐냐? 10,000원에 파는 곳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일회독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몇 분 지났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30분 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제가 편집을 몇 번씩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이 한 김에 지상권에 관해서 치료가 분묘도 치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이 소멸되는 그 규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도검색 옆에 경매 자료실이 있어요. 경매 자료실 옆에 관련 법령이 있고 관련 법령을 제가 필요한 거를 싹 집어넣어 놨습니다. 공부하기 편한 거. 민법에 바로 가기를 하고 자, 커맨드 F를 치고 지상권을 검색을 딱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툭툭 나오죠? 하나, 여기 나왔다. 그죠? 지상권 4장 279조 279조에 보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야 한대. 지금같이 이제 땅을 사고 토지를 사고 묘가 있어. 그럼 묘주인하고 어떤 그 지상권 계약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전조의 최단기간에 속하는 걸로 본다. 최단기간이 이제 석조나 경고한 건물은 30년이죠. 그 외에는 건물은 15년, 다른 건 5년. 그런데 이 묘에 관해서는 몇 년이냐? 이거는 우선은 경고한 건물 아니고 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3호에 있는 5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최단이 이거예요. 최단. 그러나 이거는 관습법상 지상권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지상권이죠. 그래서 이 묘가 존재하는 한 아마 계속 유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되죠. 토지가 지울게요. 토지가 있었고 토지 소유자 A가 있고 묘도 A 소유의 어떤 이제 그러니까 그 조상거죠. 그런데 이제 토지가 주인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낙찰자로 만났고 묘가 그대로 A의 소유다. 그럼 이런 경우를 가지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권. 토지와 건물 위에 있는 것이 하나의 동일한 소유자다가 토지의 주인이 바뀌고 이 묘가 토지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 묘의 주인 입장에서 이 땅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아까 보면 제가 지상권의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어딨냐? 지상권의 소멸 청구 여기 있다. 287조 볼까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년 이상의 지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 사용료를 받았다고 해도 2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개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2년이 아니고 1개월, 2개월 체납은요. 요거는 그냥 재산을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이렇게 부실 때 2년 동안 지료 체납을 모른 척하고 조용히 있죠. 그러다가 건물을 날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상권은 제가 늘 강의를 하지만 이제 사양이 되고 소멸돼 가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그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 오늘은 이 금방 말씀한 것처럼 묘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 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펜스 치고 지료를 받는 방법, 땅을 사서 소유자에게 다시 재매겨가는 방법, 펜스를 치고 소송도 한번 해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이거는 골목으로 그 경매물건에 나와가지고 낙찰 받은 다음에 골목 사용자들에게 지료 소송을 했는 가끔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나쁜 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면서 막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분묘 기지권하고 묘 그죠? 맹지는 사지 말는 게 좋다.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